대한민국 생활체육 도구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팀 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러닝 크루라고 해서 달리기를 여럿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브런, 플로깅, 핑크리본, 마라톤 등등해서 여러 목적으로 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나면은 그 기간 안에 어떻게 수준을 좀 높여야 되니까 무리하다가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런 마라톤이나 아니면 달리기를 즐기던 분이 이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갑자기 이렇게 본인의 체력에 맞지 않은 달리기를 하게 되면 진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동호인들을 보니까 6km, 그러니까 1km를 6분 안에 뛰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성분들은 4분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일정 거리를 빠르게 달리는 거 우리 몸에 좋을까요? 사실은 뭐 시간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운동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자기의 수준을 갖다가 잘 알고 사실 젊은 나이라면은 사실은 도전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결국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런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 그러니까 좀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 레벨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운동을 꾸준히 했던 분이 아니라면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군요. 네. 게다가 달리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달리다 보니까 그 아까 전에 발 디딤에서 미드풋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앞쪽이나 뒤쪽이 아닌 왜 중간을 택해라고 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포워, 그다음에 미드, 뒤꿈치에 있는 힐. 이 셋 중에 우리가 가장 적합하게 판단하는 것은 미드풋으로 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미드풋이라고 느낌이 잘 안 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발 아치, 그 파인 부분이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달리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주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분 동작에서 말씀하셨던 게 L자로 해서 뒤로 치듯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팔을 앞으로 내기보다는 뒤로 많이 치는 것이 네. 뒤로 많이 치는 것이 더 빨리 나가는, 팔을 많이 침으로 해서 발이 빨리 나가는 것이지 이 발이 빨리 나가면서 팔을 치는 것은 아니고 팔을 많이 칠수록 발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팔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뒤로 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제자리에서 이렇게 팔만 흔들었을 뿐인데 뭔가 앞으로 나가는 그렇죠. 느낌이에요. 새로운 거를 좀 많이 아신 것 같은데 교수님도 어떻게 네, 보면? 저는 팔치기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 팔을 뒤로 하는 만큼 네. 그 다리가 빨리 이제 앞으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시는군요. 네. 혹시나 외래할 때 바쁘시다라고 하면 써보시죠. 네, 뛰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 동작에서 미드풋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앞쪽 그리고 미드풋 차이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발에 보면은 발등뼈가 있거든요. 발등뼈가 있고 발가락뼈가 있는데 발등뼈보다 그 더 아래쪽 그 부분을 이제 전족부라고 하는데요. 포풋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우리 뒤꿈치에 보면 뒤꿈치 쪽에 이제 종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랑 그 위에 있는 거골, 그 종골, 거골 걔네들이 이제 후족부 뒤쪽이 네. 되겠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이제 발목 뼈들을 갖다가 이제 그 중족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가 이제 발의 어떤 아치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렇게 디딜 때 충격을 많이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아마 그쪽을 먼저 디디는 것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치가 또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팔 동작은 L자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5km건 10km건 30분, 1시간 내내 달리게 되는데 같은 동작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이거는 사실 펴진 않잖아요. 그렇죠. L자로 달리게 되면 이런 거는 팔에 괜찮을까요? 팔꿈치를 구부리는 근육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계속 좀 긴장된 상태로 이렇게 계속 있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근육이 이제 좀 아프다면은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근력 운동 같은 거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팔을 효과적으로 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은 네. 달리기를 할 때 그런 그 능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나 이런 운동도 병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울트라 동호인 분들 사이에서 장경인대 증후군을 언급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와 반면에 초보들 사이에서는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을 꼽아 주시더라고요. 이 네. 질환은 뭔가요?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은 일종의 이제 스트레스 프랙처, 피로 골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뼈는 굉장히 좀 튼튼한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강한 충격이 한 번에 이렇게 가해지더라도 골절이 생기지만 아주 작은 힘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가해지게 되면은 이제 또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 굉장히 튼튼한 이런 정강이 뼈가 있지만 장기간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크고 튼튼한 뼈에도 피로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환을 검색을 하면은 유사 검색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피로 골절, 스트레스 골절, 구획 증후군, 신스프린트, 경부목 외우기도 어려웠어요. 네, 스트레스 골절이랑 피로 골절은 결국 같은 진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쉰 스플린트라고 하는 거는 과도하게 이제 뛴다든지 좀 무리를 했을 경우에 이런 그 정강이 뼈 주변에 어떤 근막이라든지 연부 조직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런 정강이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는 상태를 통칭해서 이제 쉰 스플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은 이런 쉰 스플린트랑 또 정말 진행돼 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스트레스 골절 요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일 것 같고요. 그럼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증상이 어떤 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스트레스 골절이기 때문에 이제 골절이 발생한 부분, 정강이 그 골절이 발생한 부분에서 이제 통증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골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아마 뛰거나 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불편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거고요.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게 아리다 저리다라는 느낌일까요? 저리다보다는 통증, 아프다 그런 게 더 맞을 것 같고. 뭔가 찌르는 듯한 통증?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심부 깊숙한 부분에서의 어떤 통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골절이 생기고 그게 이제 뼈가 붙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골이라든지 주변에 이런 뼈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픈 부분이 조금 붓는다든지 좀 딱딱하게 만져진다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왜 나타나는 건가요? 정강이 뼈에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그런 부하가 계속 가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계속 어떤 외부로부터 외력을 계속 받게 되게 되면은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게 점점 심해져서 이제 골절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절이 발생하고 나면은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피로 골절의 경우에는 사실 뼈가 완전하게 어긋나거나 이렇게 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쉰다든지 휴식을 취하고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기간만큼 부목 고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뼈가 잘 붙습니다. 하지만 이제 뼈가 유업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안에 고정을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 너무 힘든데요? 그렇죠. 이제 호흡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자, 호흡은 코로 들이마세요. 코로 한번 들어마시고 입으로 뱉으시고 코로 두 번, 입으로 두 번. 저는 사실 말할 여유가 없는데 동호인분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계속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다 보면 자신만의 나름대로 호흡이 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그냥 평균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사람마다 어떤 심폐 어떤 지구력 여러 가지 뭐가 틀리다 보니 자신만의 호흡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거기에서 본인만의 어떤 호흡법을 찾으셔가지고 러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훨씬 더 뭔가 호흡이 가다듬어져요. 다시 한번 질환으로 돌아가서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 피로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나는 뼈가 좀 굵어 통뼈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환과는 좀 멀어질 수 있는 건가요? 피로 골절이 이제 보통 이런 일반인한테서 발생하진 않고 정말 이런 운동을 직업으로 하거나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청소년기 아이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연습량이 어느 정도가 자기한테 적절한지 그런 거를 좀 잘 알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그런 연습량을 늘릴 때는 충분히 지금 정도의 그런 연습량을 소화했다 이렇게 판단됐을 경우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 부상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면요? 관절이라든지 이런 발목, 무릎 주변에 있는 근력 운동 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항상 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그 달리기는 또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뛰어야 되는데 이 속도라든지 거리 같은 거를 본인에 맞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정확하게 이제 시간을 잰다든지 시간과 또 거리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생활체육 팀닥터 달리기 두 번째 시간에는 내측 경골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 과도하면 안 된다, 무리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도 나한테 딱 맞는 수준,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팀닥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